징가드가 있어요. 와우! 와우! 사르! 어? 뭐야? 와! 와! 와, 또 들어갔어! 어, 뭐야? 어? 와, 이게 뭐야? 진짜 3대1! 아, 이거 진짜 뭐야? 잠깐. 어이 달스네요 라이브입니다. 자 후토크 들어갑니다. 아, 리버풀의 무패 우승은 끝났습니다. 예. 아, 정말 이게 쉽지가 않죠. 무패로 한 시즌을 끝낸다는 것. 과거에 벵거 감독 시절에 아스날이 얼마큼 대단한 일을 한 건지를 새삼 알 수 있겠는데, 아, 정말 너무나 잘 싸워왔던 리버풀인데 프리미어리그 첫 패배를 오늘 당했습니다. 예. 28경기 만에 당한 첫 패배인데요. 물론 리버풀이 올 시즌 정말 대단하죠. 28전, 26승 1무 1패 여전히 대단하지만, 야, 그거를 오늘 누구한테 잡혔냐? 와포드한테 잡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시죠? 1919년에 있었던 3.1절을 기리는 3.1절입니다. 1919년에 있었던 3.1절이죠. 저 사실 보다 약간 소름 돋는 줄 알았는데, 오늘 리버풀이 만약에 와포드를 잡았다고 한다면 프리미어리그 역사의 최다 연승 기록인 19연승, 이 19연승을 했다면 유럽 5대 리그, 잉글랜드,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유럽 5대 리그를 모두 역사를 합쳐서 가장 많은 연승을 했던 팀이 어디냐면 바이에른 뮌헨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펩 감독 시절에 19연승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이겼다고 한다면 19, 그 19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프리미어리그 역사의 최다 연승 기록이자 유럽 5대 리그 최다 연승과 타이를 일었던 게 바로 19연승이었습니다. 근데 이 19연승을 누구한테 잡혔냐? 19위 와포드한테 잡혔습니다. 오늘은 1919년 3.1절 3월 1일날 있었던 독립운동을 기리는 3.1절입니다. 1919 19연승을 19위에게 잡혔습니다. 오늘은 그 3.1절이 있었던 딱 101주년이 되는 해인데, 물론 최종 스코어까지 만약에 3대1이 됐다고 한다면 이게 진짜 엄청난 소름이었겠죠. 예. 물론 이거는 그냥 그렇게 그쵸, 그냥 그렇게 나온 거예요. 19연승이 19에게 잡혔다, 뭐 그게 뭔데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너무 이런 이야기가 어딨어요 우리에게는. 예. 막 이런 막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스토리텔링이나 이러는 게 어쨌든 약간 막 그런 게, 물론 뭐 이 자체가 무슨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야기는 시나리오나 이런 게 너무 웃기잖아요.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 리버풀이 19연승을 못했다, 그리고 무패 우승이 끝났다. 이거는 좀 뼈 아플 것 같아요 리버풀이. 사실 리버풀이 이렇게 한 경기에서 3골을 프리미어리그에서 준 적이 없어요. 컵대회에서는 준 적이 있지만, 아니 어떻게 오늘, 그리고 이게 그래서 처음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올 시즌 3골을 허용을 한 건데, 아니 와포드하고 리버풀은 어떠한 팀이었냐면 오늘 경기 전까지 최소 득점팀이 와포드예요. 네. 최소 득점팀이, 최소 실점팀이 리버풀입니다. 아니 가장 골을 못 넣었던 와포드와 가장 실점을 안 했던 리버풀이 싸웠는데 3대0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스코어가 나버렸어요. 이것도 너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웃겨서 그런 거예요. 저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니 그렇게 공격을 잘했던 리버풀이 오늘 유효슈팅을 90분 동안 하나 때렸습니다. 하나. 뭔가 쉬인 것 같잖아요. 오늘 와포드는 전체 슈팅을 14개를 때렸어요. 리버풀 7개 때렸습니다. 2배 차예요. 뭔가 쉬인 것 같잖아. 오늘 경기를 플레이만 놓고 봤을 때, 전략적인 전술적인 의미만 놓고 봤을 때는 확실히 리버풀은 미드필더 핸더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핸더슨의 공백은 뭐였냐면, 오늘 와포드가 경기 중간중간에 보셨겠지만 와포드가 자기 진영 쪽으로 골키퍼 포함해서 11명을 다 내려놓고 하는 수비를 했단 말이에요. 수비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열심히 아놀드와 로버트슨, 마네와 살라가 사이드를 계속 공격해가지고 상대를 좀 찢어놓으려고 했는데,
찢어놨을 때 중앙에서 공간이 나오는 걸 좀 침투해 들어가는 2선 쪽의 움직임. 오늘로만 따지면 베이날듬하고 체인벌린이 그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두 선수 다 그런 역할을 잘 못 해냈죠. 사실 핸더슨이 있을 때 핸더슨이 그 역할을 하잖아요. 예. 결국 이제 못하니까 피르미누, 체인벌린, 베이날듬 다 빼고 뭐 오릭이라든지 미나미노 이런 선수들이 들어간 건데 랄라나 결국 그것도 결국 못 뚫어냈어요. 그래서 핸더슨의 공백이 오늘 진짜 아쉬웠다. 이선 쪽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핸더슨의 공백이 아쉬웠다는 거고, 수비도 오늘은 로브렌과 반다이크였는데 둘 다 불안했어요 오늘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이번 시즌 베스트가 고메스가, 사실 마티프가 다치면서 고메스가 나왔는데 너무 반다이크가 좋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쪽에 뭐 리버풀이 실점한 이후에 너무 라인을 올리다 보니까 뒤를 얻어맞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확실히 조 고메스와 그냥 반다이크의 호흡이었다고 한다면 지금보다 안정감이 훨씬 더 좋았지 않았을까 싶어서 오늘 그 경기만 놓고 보면 이렇게 조 고메스와 핸더슨의 공백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이게 쉽지 않죠. 그리고 사실 무패 우승이라는 게 그 심리적 부담감이 얼마나 큽니까? 지면 안 된다. 사실 지금 이미 리버풀은 우승이 너무너무 유력하죠. 너무너무 유력합니다. 여전히 2위 맨시티와는 승점이 22점 차입니다. 이거 뒤집어지죠 못해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우승을 하느냐, 혹은 그 기록적인 무패 우승이 되느냐 이런 거였는데 오늘 그게 이제 끝난 거죠. 핸더슨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선수들에게 우승이라는 말 하지 말라고. 설레발 이런 거를 경고했던 거 아니에요? 그거는 선수들의 어떤 집중력 혹은 막 그런 우승이라고 하는 말을 막 하는 순간 뭔가 더 흐트러질 수 있고 부담감이 더 커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하지 말라고 핸더슨이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결국은 이제 졌어요. 오늘 졌는데 한편으로는 리버풀이 조금은 더 홀가분하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리버풀이 여전히 매직 넘버 4입니다. 앞으로 4경기를 그냥 이기면 다른 팀의 잔여 경기 상관없이 우승을 확정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22점 차니까 2위하고 크게 리버풀이 우승을 놓칠 가능성은 없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무패 우승이라고 하는 건 좀 끝난 거죠. 그것도 19위에게 19연승이 깨진 건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얘기는 물어보셨어요. 이렇게 이제 승점 차가 워낙 크니까 리버풀이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우승하는 것은 문제는 없어 보인다. 이거는 서로 다 동의하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무슨 게 나왔냐면, 요새 이제 유럽도 코로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코로나가 지금 예를 들면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확진자라든지 사망자가 나오고 있고, 이웃인 스위스까지도 이 문제가 나오면서 리그가 중단되거나 연기되고 있습니다. 무관중 경기 이런 거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더 불씨가 커지고 유럽 사회 전체적으로 커진 다음에, 만약에 영국도 이 문제가 굉장히 커지면 중단되면 어떡하지? 프리미어가 정말 중단되면 어떡하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중단되면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 이거 진짜 말도 안 되죠. 리버풀 팬들 입장에서는 정말 얼마나 수건 아닙니까? 수건. 프리미어리그에서 한 번도 우승을 못했잖아요. 프리미어리그에서 한 번도 우승 못했던 리버풀이 정말 1990년,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가 출범하기 이전에 우승한 게 마지막이고 30년 만에 지금 잉글랜드 1부 리그 우승을 노리고 있는 건데, 만약에 리그가 중단돼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진짜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지금 영국 현지의 매체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텔레그래프, 그리고 리버풀 지역지인 리버풀 에코에서도 관련한 걸 썼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텔레그래프는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프리미어리그 전체 일정을 소화하지 않고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리그가 중단된다면 우승을 포함한 강등권 팀들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진짜 코로나 문제가 너무 확산돼가지고 리그를 더 이상 좀 정기하기가 어렵다, 프리미어리그를 속기하기가 어렵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거 그러니까 리그가 끝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리버풀이 매직 넘버 4를 채웠어요.
우승을 확정 지었어. 근데 리그는 끝난 게 아니잖아요. 리그를 다 끝나야 정식적으로 그게 타이틀이 주어져야 되는 건데 리그가 만약에 중간에 끝나면 그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예. 이런 규정이 없대요. 명확한 처리 규정이 현재. 그래서 리버풀 에코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만일의 사태,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만일의 사태는 리그가 중단되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해결책 논의를 시작했다. 이렇게 또 보도를 했습니다. 네. 물론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언제까지 전개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 물론 우리 모두의 바람은 이 문제가 빨리 진정돼야죠.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은 고통과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 문제를 극복해야 됩니다. 이겨낼 겁니다. 또 이겨내야 되겠죠. 근데 이 문제가 정말 커져서 도쿄올림픽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특히나 유로 2020, 유로 2020년 대회, 이번 여름에 열리는 6월에 열리는 대회도 유럽 선수권 대회 60주년을 기념을 해서 유럽에 있는 12개 나라 도시들에서 이걸 펼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을 다 돌아다니면서 유로 2020을 펼치기로 했는데 만약에 이 문제가 더 길어지게 되면 그 대회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텔레그래프 리버풀 에코즈에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중단되면 안 되죠. 예. 그 얘기는 코로나가 빨리 진정이 돼야 되겠죠. 근데 그 잉글랜드 100년이 넘는 축구 역사상 리그가 중단됐던 건 한 번 있었습니다. 예. 그게 언제냐면 2차 세계대전 때 그때 전체 일정은 중단이 돼서 안 했고요. 왜냐면 전쟁이니까. 지역별로는 뭐 그냥 이렇게 그래도 전쟁을 피해서 조금씩 했다고는 해요. 그런데 전체 일정은 당연히 못했죠. 예. 자, 그래서 이게 뭐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다. 예.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좀 나누고 있다고 하니까 야, 이거 한번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 어쨌든 해결 잘 돼야 되겠죠. 해야 되는 거고. 미나미노. 사실 이제 미나미노는 그거였거든요. 저 오늘도 이제 존재감을 많이 못 보였는데 제가 지난번에 마드리드 스페인 직관을 갔었잖아요. ATM하고 리버풀하고 챔피언스리그. 제가 직관 가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뭘 봤냐면 경기 전에 나와서 몸을 풀잖아요. 이게 몸을 푸는데 그때 이제 선수들이 몸을 풀려고 이제 썰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직접 현장에서 봤던. 그러니까 선수들이 이제 짝을 딱 해서 뭐 공격은 공격수들끼리, 미드필더는 미드필더끼리, 수비는 수비수끼리 이렇게 볼을 돌리거나 이렇게 경기 전에 호흡을 맞추는 훈련들을 합니다. 잠깐 웜업 할 때. 그때 이제 미나미노가 체인벌린하고 이렇게 파트너였어요. 두 선수가 한 거리를 한 40m 정도 이렇게 거리를 두고 이렇게 킥을 차가지고 서로 이렇게 패스를 주고 트래핑 해가지고 세워놓고 이런 이제 다시 차고 트래핑해서 이런 연습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체인벌린이 진짜 빵 쳤어요. 그랬더니 정말 정확하게 한 30m 앞에 있는 미나미노 발 앞에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나미노가 딱 세웠어요. 예. 딱 세웠는데 볼이 좀 튀더라고요. 뭐 거기까지 그냥 그랬나 보다. 근데 미나미노가 다시 체인벌린에게 땅 쳐줬는데 볼이 한 3-4m 옆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체인벌린 막 뛰어가서 볼을 잡았어요. 그래서 다시 체인벌린 땅 쳐줬어. 그랬더니 미나미노 앞으로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랬더니 미나미노가 다시 보더니 다시 미나미노가 체인벌린 땅 쳐줬어. 그랬더니 또 이번에 반대쪽으로 확 날아가는 거야. 그랬더니 체인벌린이 막 뛰어서 볼을 잡더니 세 번째는 어떻게 했냐? 그냥 볼을 빵 때려버리더라고요. 그랬더니 미나미노 이렇게 하늘로 위로 올라갔어요. 이렇게 머리를 확 올라가니까 미나미노가 잘했어! 막 이렇게 되게 해맑게. 체인벌린 화가 나서 그런 건데 체인벌린 너무 해맑게 해서 저기 사람은 참 착하구나. 인물은 참 애는 참 착한 친구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게 있었는데 요새 미나미노가 제가 직접 봤던 썰입니다. 미나미노가 처음에 리버풀 입단했을 때 아마 관심이 있어서 일본의 언론들, 일본의 미디어들을 계속 좀 추적하셨던 분들은
일본의 미디어들이 미나미노가 리버풀에서 어떻게 뛸 것인지에 대한 기대치 특별 기사들을 진짜 많이 작성을 했었어요. 예. 다 이런 거였어요. 뭐였냐면 미나미노가 주전을 대기 위해서 살라와 마네를 포함을 해서 이런 식으로 주전 경쟁을 해야 하며 그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 이런 게 거의 다 기사의 논조였고 그런 특별 기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미나미노 관련해서. 근데 최근에 한 달 근래 들어와서 기사 일본의 미나미노에 대한 논조들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 그거 보고 빵 터졌는데 요새 일본 언론들이 미나미노 리버풀 관련한 기사를 이렇게 씁니다. 이토록 훌륭한 팀에서 훌륭한 선수들의 경기를 가까이 지켜본다는 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거냐. 진짜 그렇게 기사를 써요. 클럽 감독이 얼마나 대단한 지도자며 리버풀이라는 팀이 얼마나 지금 위대한 기록을 써나가고 있는데 이런 팀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미나미노는 그 자체로 굉장히 좋은 축구를 가까이에서 지켜본다는 것만큼 좋은 의미는 없다. 진짜 이렇게 기사를 써요. 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네. 진짜 그렇게 쓴다니까요. 처음에는 살라나 마네 피르미노 충분히 뭐 미나미노가 뭐 싸워볼 만하다 이랬었는데 요즘은 이런 좋은 선수들 좋은 팀을 가까이 지켜본다는 것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고 이런 것 나중에 미나미노의 앞으로 생활을 하는 데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네 이건 뭐 그냥 저도 이렇게 보다가 느꼈던 건데 리버풀에 이렇게 되면 어쨌든 가드 오브 아너는 좀 미뤄지겠네요. 사실 오늘 만약에 경기 포함을 해가지고 4연승을 내리달렸다고 한다면 현지 시간으로 4월 5일 맨체스터 시티 경기장 원정 가서 가드 오브 아너 그러니까 우승을 확정지은 팀을 상대 선수들이 도열해서 박수 쳐주면서 이렇게 우승 축하해주는 걸 가드 오브 아너라고 하는데 그거를 시티 원정에서 할 수 있었죠. 만약에 오늘 지지 않았다면. 근데 그건 언제 어려워졌어요? 근데 이제 이게 맨시티전이가 왜 의미가 있었냐면 디펜딩 챔피언이니까 맨시티가 디펜딩 챔피언이 리버풀에게 가드 오브 가너를 하는 게 되게 상징적일 수 있었는데 일단 그거는 조금 하지만 뭐 여전히 리버풀은 근데 리버풀 어떨까 진짜. 네. 오늘 진 게 차라리 홀가분한 걸까 아니면 부담감이 더 커진 걸까? 그렇습니다. 네. 자, 좋아요, 구독 걸립니다. 오이 알람 들어갔어요.